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이만결 조사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외부감사법 또는 외감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외부감사법에 적용을 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여야 하며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권상장법인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법상의 주권상장법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상장예정법인입니다. 상장예정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로서 회사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입니다. 강의 안의 표를 보시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공통으로 자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하나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도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자산 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되고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세 번째 유형으로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산 120억, 부채 7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종업원 수 100명, 이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산, 부채, 종업원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고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매출액이 12개월 미만 시 12개월로 환산하는 점은 같습니다. 오른쪽 유한회사를 보시면 유한회사는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수 100명, 사원 수 50명의 5가지 기준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감사 면제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후에 외부감사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 즉 감사 대상 사업연도에 최초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회사는 외부감사 면제 대상 회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는 신설 시점, 즉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외감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분할, 신설로 설립 시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자산 총액 500억 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유동화 전문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서 면제되고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도 외부감사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된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산, 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된 회사,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며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된 회사도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때 합병으로 인한 소멸이 해당 사업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합병 등기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도 외감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외감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인 선임 기간 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 기한은 회사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선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를 처음 받는 회사를 초도 감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외부 감사를 처음 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좀 더 많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할 것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란 대표적으로 상법상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 상장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금융회사 중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일정 규모 미만인 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5조 원 미만의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또는 자산 7천억 미만 상호저축은행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의 안의 표를 보시면 회사의 선임기한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1번의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선임하셔야 합니다. 22 사업연도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을 예로 들었을 때 2021년 12월 31일이 선임기한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초도감사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경우 외의 외부 감사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은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2022년의 경우에는 2월 14일이 됩니다. 이처럼 각 정해진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는 외관법에 따라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의무 설치 대상 회사는 아니지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는 1번 유형이 아닌 3번 유형을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인 선임기한을 따른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선임 대상 사업연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란 전기말 자산 1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을 의미합니다. 세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한다는 의미는 세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즉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즉 1년마다 감사인을 선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감사반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감사 가능합니다. 즉, 감사반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은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가 상장하게 되는 과정에서 상장 이전에 미등록 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 당시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상장 이후에는 그 미등록 회계법인이 상장법인을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하여야 함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인 선임권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인 선정이란 회사의 외부 감사인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의 회사, 즉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선정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있는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고 그렇지 않은 다수의 회사들은 감사가 외부 감사인을 선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선정합니다. 다만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요구된지 않은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정기감사인 선임 이후 그 다음 해에 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을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들은 작년 감사인을 그대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선정 절차가 매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라면 정기와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더라도 3년에 한 번씩 새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2일부터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내용이 변경되어 시행 중입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원 수는 5인 이상으로 5인에서 6인까지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 1명, 사회이사 2명까지, 기관투자자, 일반 주주, 채권금융회사 임직원은 각 1인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일반 주주는 개인 주주, 법인 주주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해당 인원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원 전원 동의 시에는 약식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점은 사내이사는 위원이 될 수 없고 이해관계자의 한도가 준수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사회이사 중 호선하고 사회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반드시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승인을 받아 감사가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최대 6인까지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 1명, 사회이사 중 2명 이내,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 투자자의 임직원 1인, 주주 1인,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 1인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주의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해당 회사의 임원은 제외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5인으로 구성 시 각 분야당 위원이 1명씩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사회이사는 1명까지 가능합니다. 6인으로 구성할 때는 사회이사는 2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부득이하게 연락두절, 출석 거부 등으로 해당 위원을 선임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로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식감사인 선임위원회는 전체 선임위원회의 정원을 축소하여 3인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즉,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3인으로 약식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개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명으로 전체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사회이사가 2명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 감사, 사회이사로 구성하실 수가 있고 위원장을 사회이사 중에서 호선하기 때문에 사회이사 2명 중에서 1명은 위원장을 하고 1명은 사회이사 위원이 됩니다. 만약 5인으로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경우 사회이사는 1인만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사회이사가 하게 되면 다른 사회이사가 없으므로 그 자리에 기관 투자자나 주주, 채권금융기관 위원 중 1인이 참여하시는 방향으로 약식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감사인 선임위원회는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 관련하여 주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주주위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 투자자 주주는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원을 제외하고 나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한 명이 주주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 채권금융회사, 기관 투자자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불출석 사유 및 대리인 증명 서류를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을 대체한 외부 전문가 위원은 대리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 회계, 법률 또는 외부 감사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외부 전문가 위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전문가의 자격은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독립성,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정은 없으나 독립성은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이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전문성은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 자격사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자격 등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경영, 회계, 법률 또는 외부 감사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전문성 자격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원 수는 재적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시에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의사록에 재적위원의 표기와 참석자의 날인이 요구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구성원의 사내이사가 불가하다는 점과 각 부문별 이해관계자의 정원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 1명, 사회이사 1명, 기관 투자자 1명, 주주 1명, 채권자 1명으로 구성이 되고 해당하는 구성원이 없을 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돼야 합니다. 감사를 2명으로 구성하거나 사회이사를 3명으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5명으로 구성하면서도 사회이사를 2명으로 하는 등의 구성은 해당 구성원의 정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이사 중에서 호선합니다. 사회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위원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선임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전에 미리 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되는데 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내용에는 감사 시간, 인력, 보수 및 계획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정기 감사인에 관한 사항, 정기 감사인의 감사 시간, 인력, 보수, 계획의 충실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이 요구됩니다. 감사인 선임 절차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감사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 시간, 인력, 보수, 계획에 관한 사항과 독립성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마련한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감사인 선정을 위해서 위원회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대면 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회의 내용이 문서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감사인을 선정한 이후에는 감사인 선임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 보고는 주주에 대한 보고와 증선위 보고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임 보고를 마치면 감사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해당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감사 보수, 시간, 인력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문서화하게 되는 사후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지정감사인과 감사인 지정을 통해서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선정 절차와 감사인 선임 보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정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감사인의 보수, 시간, 인력에 관한 사항 문서화와 사후평가 항목은 마찬가지로 수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선정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선정 과정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및 선임위원회, 사원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는 감사인 선정을 위해서 반드시 대면회의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대면회의라 함은 서면회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위원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감사인 후보를 꼭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격 영상회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실시하는 것도 대면 회의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없이 음성만을 송수신하는 회의나 서면 회의는 대면 회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문서로 작성해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감사인 선정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대면 회의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임 보고 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의사록을 제출할 것이 요구됩니다.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는 세계 사업연도 중 최초 사업연도 계약 체결 시에 선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세계 사업연도에 대해서 감사인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도 세계 사업연도 중 최초 사업연도에 보고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선임 절차 중 선임 보고 절차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자보고 요령은 영상 후반 부분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으니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인 선임 보고는 회사가 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주주에 대한 보고는 정기총회에서 보고하는 등 3가지 방식 중에서 1가지 방식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3가지 방식을 설명드리면 첫째,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째, 최근 주주 명부 폐쇄 이후 주주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중 1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보고가 있습니다.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 하고 해당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계약 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전산으로 보고하시게 됩니다. 감사인 선임보고 제출 서류로는 회사가 작성한 감사인 선임보고 공문, 감사계약서 사본,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감사위원회 또는 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 이러한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주로 의사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인이 변경되는 회사의 경우 감사인 교체 사유서 및 정기 감사인의 의견 진술이 있으면 그 의견 진술 내용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증선이 보고 예외로는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외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중소형 비상장 회사가 감사인을 그대로 다시 선임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는 세계 사업연도 중 2, 3년차 감사 계약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감사인은 예외 없이 감사계약 체결 보고가 요구됩니다. 즉, 매년 감사계약 체결 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인 선임 절차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외부감사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이라 함은 감사인의 감사 보수, 감사 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감사는 이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 결과는 매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확인 결과 제출만을 위해서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대면 회의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즉, 서면 회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준수 여부 확인 결과는 매년 제출하여야 되지만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꼭 매년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고 차기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 시에 여러 해치를 일괄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3년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그때 3년치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 감사받는 회사의 경우에는 선정 절차를 거쳐서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감사계약은 자유선임이든 지정감사계약이든 법령상 정해진 사유에 의해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자유선임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셨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임의로 감사인을 바꾸거나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령상 정해진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한 부분으로 감사인 해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임 사유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사업연도 단기 중에 즉시 해임할 수 있는 경우와 3년 단위로 계약하는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가 세계 사업연도 중도의 잔여 사업연도에 대해 해임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사업연도 중 해임할 수 있는 경우로는 감사인의 직무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현재 감사인과 회사의 채권, 채무 거래 관계가 있다는 등의 직무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감사인의 사정으로 감사인의 감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감사인의 파산, 해산, 공인회계법상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상장사 감사인 등록 취소, 제재 조치로 징계를 받아 감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사업연도 중에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 잔여 사업연도를 해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사유로는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의무를 게을리해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부당한 요구 또는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회사가 출자 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여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감사일치를 위하여 회사가 희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인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법인도 일단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임의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중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상장법인 등 3개 사업연도를 연속으로 계약해야 하는 회사가 잔여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연도 중에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지 기한이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해지 기한이 있는 해지 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해지 기한이 없는 사유에는 감사인의 자격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상장사, 대형 비상장사를 감사할 수 없는 감사인이 감사하는 경우, 또는 독립성 훼손 등 증선위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해지 기한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지 기한이 있는 해지 사유로 해지 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후 9월 초일까지 가능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9월 1일이 됩니다. 이러한 해지 기한이 넘어가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감사보수를 미지급하거나 계약 체결 후 회사의 합병 등으로 규모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 회사가 감사 자료를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에만 한정되는 사유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지 기한이 있는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3개 사업연도 중 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감사 의견과 관련된 부당한 압력을 받는 경우, 회계법인이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 회계 담당자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는 경우, 또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에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인이 당기 사업연도의 감사는 종료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 감사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 임원 등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외감 대상 회사는 감사인에게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의 대리 작성을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전 회사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외감 대상 회사 중에서 주권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에 해당되고 이러한 회사들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상장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 시스템에 제출하고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계약보고 시스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기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기한은 표를 보시면 개별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6주 전, 연결 재무제표의 경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총회 4주일 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참고를 보시면 올해의 경우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정기총회 예정일이 2022년 3월 31일이라면 개별 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은 정기총회 6주 전으로 22년 2월 16일이 제출기한이 됩니다.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정기총회 4주 전으로 3월 2일이 제출기한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제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법에 따라 직접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 되는 모든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소유 경영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제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계약보고 시스템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로는 공문,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대표이사 변동 현황,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및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이때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회사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의 명칭 및 관계, 주식수 및 지분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감사인 선임 제도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오주상 선임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매년 8월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해당 설명회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제도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크게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 지정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 품질 개선을 위해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때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다만 지정 대상 선정일 현재 금감원 또는 항공회 등 감리기관으로부터 감류 중이거나 과거 6년 이내에 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조치받지 않은 경우 주기적 지정을 면제받게 됩니다. 한편 주기적 지정 대상이다 하더라도 대상 회사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자산 규모 큰 순서대로 일정한 수를 분산 지정하고 있으며 연기된 회사는 차기 사업연도에 우선 지정됩니다. 직권 지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선이 감리 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 조치, 관리 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로서 신외관법 개정으로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 상태의 악화 및 최대 주주, 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아래 표에 볼드체 표시된 항목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등 주권 상장 법인에만 해당하는 지정 사유로서 회사의 직권 지정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7월 또는 8월경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 지정은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을 기준으로 대상 회사를 선정합니다. 지정 대상 선정일은 지정 대상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하며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9월 1일이 해당합니다. 아래 표를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에 대한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주기적 지정 일정입니다. 21년 9월 1일 기준으로 지정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1년 9월 14일까지 회사로부터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10월 14일에 지정감사인 사전통지를 실시하였고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10월 28일까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11월 12일경 지정감사인 본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본통지 실시 후 일주일 이내에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본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일정은 사전통지, 본통지 결과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으며 실제는 등기 발송일을 감안하여 2일 또는 3일 후에 지정 통지 내용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직권 지정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지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기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외적인 지정 사유란 상장 예정 법인, 회사 요청, 감사인 미선임 등을 의미하며 해당 사유에 따른 지정 시기는 아래 표에 예를 들어 기재하여 놨습니다. 첫째, 상장 예정 법인과 관련된 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 예정 법인에 대해서 연중으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경우 요청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14일경 사전 통지를 실시하고 그 다음 달 12일경에 본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셔야 될 점으로는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일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경우 21년 9월 30일까지 감사인 지정 신청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분기 또는 반기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인 지정은 회사의 사업연도 단위로 지정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분기, 반기 지정과 관련돼서는 사업연도에 대해 지정받은 감사인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의 감리조치, 재무기준, 관리종목 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정사유는 9월 초일 기준으로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10월 14일경에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며 11월 12일경 본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정기간과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등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되는 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직권 지정의 경우 신외관법 시행으로 지정기간이 1부터 3개 사업연도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법 개정 전에는 감리 조치를 제외하고 1개 사업연도를 직권 지정하였습니다. 유의하실 점으로는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주기적 지정을 받던 직권 지정을 받던 3개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받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유가증권, 코스닥시장 상장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될 경우 3개 사업연도를 지정받고 있습니다.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1개 사업연도가 지정되고 있으며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법규 위반 사유로 지정받은 회사가 당해 연도에 동일한 법규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 지정 사유가 추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부터 23까지 주기적 지정을 받고 있던 회사가 23년도에 직권 지정 사유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 지정 기간과 신규 지정 사유에 따른 23부터 25년까지의 지정 기간을 합하여 총 21부터 25년까지 5년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다음은 재지정 요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지정 요청은 통지받은 회사와 회계법인이 독립성 훼손 등 법령상 정해진 재지정 사유에 해당 시 금감원에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감사인 재지정 사유는 아래 표에 기재해 놨으며 회사가 자주 요청하는 재지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하시어 감사인을 통하여 독립성 훼손과 관련된 재지정 요청을 하도록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최초 회사가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지정군보다 상위 또는 하위 지정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흔히 상향 또는 하향 재지정이라고 불리우며 해당 지정사유를 통해 요청할 경우 회사는 공문 및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 모두 지정감사이고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 경우에 유의하셔야 될 점은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가 모두 지정감사이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배 또는 종속회사 중 한 회사가 지정감사인 경우에는 해당 재지정 사유를 통하여 재지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재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전 통지 후 2주 이내, 본 통지 후 1주 이내에 금감원 외부감사 계약보고 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정감사, 감사계약 체결 및 보고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감사인 지정 사전 통지를 받은 회사와 감사인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본통지 이전에도 감사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수협의의 난항을 겪어 기한 내에 체결하기 어렵거나 계약 전에 독립성 이슈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셔야 기간 연장 공문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지정감사 계약 체결 보고는 자유선임과 달리 감사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선임 내역을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정감사인은 자유선임 시와 동일하게 금감원에 체결 내역을 보고하셔야 됩니다. 지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별 지정 점수대로 감사인 지정 순서를 정한 후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규모가 큰 지정 대상 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인의 순서를 정하고 회사도 회사별로 순서를 정한 후 매칭하는 과정으로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실제 지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회사의 지정 감사인이 어느 회계법인인지는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대형 중소회계법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정점수 차감 시 5조 원 이상인 경우 지정받은 회사 수를 3배로 가중하며 4천억 또는 5조인 경우 2배를 가중하여 감사인 점수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지정군으로는 회사의 정기말 별도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5조 원 이상은 가군, 1조 원부터 5조 원까지는 나군, 4천억부터 1조 원은 다군, 1천억부터 4천억까지는 라군, 1천억 미만은 마군 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은 공인의 계사수, 감사 업무 매출액 등 분류 기준에 따라 5개의 군으로 구분하며 회사가 속한 군보다 감사인의 군이 낮아지지 않도록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인 회사, 즉 다군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받을 경우 가, 나, 다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며 라부터 마에 속하는 감사인은 회사의 지정감사인으로 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할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록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게만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정기에 자유선임했던 감사인은 단기 감사인 지정 시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자유선임 시 정기 지정감사인을 배제하여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사항으로는 주기적 지정 등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 이상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 회사는 지정 사유가 동일한 경우 정기에 지정받은 감사인을 단기에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정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정기에 지정받은 감사인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지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기와 다른 지정 감사인을 통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으로는 상장 예정 법인의 경우 정기에 상장 예정 법인으로 감사인 지정을 받았는데 단기에 다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 정기에 지정받은 감사인이 연속하여 지정받게 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기에 상장 예정 법인으로 지정받으신 경우 단기에도 정기와 동일한 감사인으로 지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3개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동일 감사인을 배정하고 있으므로 3개 사업연도 연속 동일 감사인을 지정받으신 경우 다른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오주상 선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부감사제도 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비상장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가결산 결과 직전 사업연도 말에 자산 등이 외부감사 대상 기준 충족 여부가 모호한 경우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임에도 감사인 선임 기한 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감법 제10조 1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감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앞선 질문과 유사한 사항입니다. 가결상 결과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이때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란 직전 설명도 말 자산 1,000억 이상의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해당 여부가 모호할 경우 감사인 선임위원회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별 기준으로 자산 총액 1,000억 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그렇지 않은 비상장 주식회사보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등 추가적인 선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 절차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인 선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년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또는 상장회사, 금융회사 등의 감사인 선임 절차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지정되는 회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감사인 선임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특정 목적으로 설립한 SPC는 모두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다음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 또는 감사인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외 신청을 한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외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투자 목적 회사, 기업 구조 조정 투자 회사, 유동화 전문 회사, 그리고 4번의 항목을 모두 갖춘 회사인 경우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을 선정하는 절차와 선임하는 절차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부감사법에 선정과 선임에 관련된 용어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선정은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결정하는 과정이며 동선정 절차의 주체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입니다. 선임이란 선정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으로서 회사 또는 회사의 회계팀, 대표이사 등이 주체가 되어 업무 수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감사인 선임 기한까지 감사계약 완료를 보고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는 감사인 선임 기한까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완료하고 선임 보고가 필요한 경우 선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임 보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선임 보고가 예외되는 회사의 경우 지정 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소형 비상장사가 정기 감사인을 단기에 다시 선임한 경우 상장사, 대형 비상장사, 금융회사가 3개 사업연도 중 2년, 3년차 감사 계약에 해당한 경우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인은 회사의 선임보고 예외와 상관없이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계약 체결을 보고하셔야 됩니다.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의무 설치 대상 회사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초도감사 주식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계약보고 시스템을 통하여 선임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모두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회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주체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며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를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유의하실 사항으로는 초도 감사 대상인 회사임에도 금융회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또는 상장회사인 경우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 그리고 감사인을 회계법인으로만 선임해야 되는 제한 등을 모두 준수하셔야 됩니다. 대형 비상장 회사가 기타 비상장 회사에 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외감제도 설명의 동영상을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보다 궁금하신 경우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 사면도 말 자산 1천억 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그렇지 않은 비상장 주식회사와 달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인 선정 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한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의 제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신고하는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이행하셔야 됩니다. 이때 특히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매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보고하셔야 되는 사항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지 미분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제출 서식으로서 해당 서류에서 회사가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되어 있다고 판단되신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되고 6개 사업연도 이상 자유선임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기적 지정뿐만 아니라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3년간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형 비상장 회사는 반드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상황 현황에 대해서 기한 내에 제출하시고 회사의 소유와 경영 분리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음, 유한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감사인 선임기한 및 감사인의 자격 요건 등이 동일합니다. 다만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판단 기준이 주식회사와 다르며 감사가 없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이 주식회사와 차이 나는 부분은 사원수 50명 이상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와 관련된 4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외부감사 대상으로 판단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5가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외부감사 대상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감사인 선임 시 질문사항이 많은 감사인 선임위원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 시 사회이사가 2명인 경우 기관 투자자 구성원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감사, 사회이사, 기관 투자자, 주주, 채권금융기관 등 각 부문별 위원이 1명씩 구성되어야 합니다. 5인으로 구성 시 사회이사는 1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 없이 감사 1명, 사회이사 2명, 주주 1인, 채권금융회사 1인으로 구성은 불가능합니다. 감사 1명, 사회이사 1명, 기관 투자자 1인, 주주 1인, 채권금융회사 1인으로 구성하셔야 되며, 다만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6인으로 구성하는 경우 사회이사 2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1번 질문사항과 함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사회이사가 3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시 사회이사가 3명이라도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5인으로 구성 시에는 1명만 참여하며 6인으로 구성할 경우에만 2명이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시 회사들이 빈번하게 오류를 범하시는 사항입니다. 회사의 감사인 선임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이사 중에 호선으로 결정되며 사회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여 회사의 감사는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 및 의결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로 개최하여야 됩니다. 다만 대면회의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영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 및 유선회의는 불가한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한편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때 자주 질문하신 사항으로는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 시 3분의 2는 4인 이상을 의미하며 3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약식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개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경우 3인으로 구성된 약식 감사인 선임위원회로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인의 전원 출석 및 전원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약식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위원장, 감사, 사회이사로 구성되며 사회이사가 없는 경우 기관 투자자, 주주, 채권기관 임직원 중 1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감사인 선임위원회 관련돼 회사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입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 시 전문성, 독립성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외부 전문가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구체화된 지침은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문성이란 반드시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 자격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는 위원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객관적 근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독립성에 대하여 법규상 정의는 없습니다. 독립성의 의무는 법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회사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외부 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법규 취지입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계약 또는 거래관계 등으로 회사에 종속되거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자, 예를 들어 계열사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용역을 진행 중인 회계사, 변호사 등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입니다. 다음,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에 관련돼서 자주 문의하신 사항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로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년 말 개별 재무제표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21 사업년도에 감사전 재무제표를 22년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감사인 지정으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달라진 경우 이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모두 지정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외관규정 15조에 따라 재지정 요청을 통해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감사인이 회사, 감사인 자산군, 정기감사인 배제 등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 중 일부만 지정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인 일치를 위한 재지정 요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방법으로 감사인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유선임 중인 회사가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인 선임 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실 경우 감사인 일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유선임으로 3년 연속 동일 감사인과 계약 중인 경우에도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가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 감사인을 해임하고 다른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을 2개월 이내에 자유선임할 수 있습니다. 23 사업년도 주기적 지정 대상에는 모든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22년에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중 연속하는 6개 사업년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되며 22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란 21년 말 기준으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해당되고 지정 대상 선정일까지 요건이 해소되지 아니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다만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주기적 지정 연기 사유에 해당하면 금년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연기 사유가 없더라도 분산 지정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 지정 연기 사유란 과거 6년 이내에 감리 무혐의 조치를 받거나 감리 중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다음 주기적 지정을 받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인 지정 기간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3개 사업년도에 감사인을 지정받게 됩니다. 한편 금년에 지정을 받은 회사가 지정 이후 소유 경영 미분리 요건 등 지정 사유를 해소하여도 3개 사업년도 기간 동안은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 경영 미분리 요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사업년도 말 개별 재무제표 자산 1천억 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합산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대표이사가 지배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21년 말 이후 지정 대상 선정일까지 소유 경영 미분리 요건이 해소된 경우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통해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 경영 미분리였던 회사가 미분리 요건을 해소할 경우 자동적으로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통하여 입증하시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회사의 소유 경영 미분리 판단 여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배주주가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지배주주 자녀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등기된 경우 소유 경영 미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소유 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유 경영 미분리 판단과 관련돼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이때 대표이사는 주식을 미소유한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소유 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법인인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 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소유 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많이 오류를 범하시는 사항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인 지배주주가 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배주주와 회사가 공정거래법상에 따른 기업 집단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유 경영 미분리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공정거래법상 기업 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 집단과 다름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공동 또는 각자 대표이사 중 1인만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수 대표이사 중 1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합니다. 회계법인의 감사계약 체결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감사계약 체결보고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항목에 대해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명 기재 시에는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감사계약 체결 시점, 감사계약 체결보고 시점에 대표이사를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법인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2-13 항목과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 합계액, 지배주주의 최대 지분 소유자명, 대표이사와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와 관련돼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모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배주주 지분율을 기재하셔야 되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지배주주의 성명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13-2의 항목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그리고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예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식을 한 주라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오를 기재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기적 지정 관련 외감제도 절차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예를 들어 21년 말 자산 1000억이 넘을 경우 22년 주총 후 2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보고하셔야 됩니다. 해당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보고 시 기존의 회계법인의 감사계약 체결 보고와 보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 시 회사가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되어 있다고 판단되신 경우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9개월째 되는 초일에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해당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하신 때 특히 유의하셔야 될 점은 회사가 신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회사의 소유 경영 분리 여부가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분리 여부를 입증하실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서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음을 설명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외부감사 제도와 관련된 주요 질의 및 답변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이만결 조사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들의 감사계약 전자보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부감사계약 보고 시스템을 소개드리고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외부감사계약 보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회사들이 서면으로 감사인 선임보고를 하였다면 현재는 해당 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선임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외부감사계약 보고 시스템 첫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 화면을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오른쪽에 보시면 안내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관련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처음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트 접수 시스템에서 고유번호 발급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추후 원활한 접속을 위해서는 발급받으실 때 법인의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시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고유번호 발급 후 그 옆의 신청 결과 조회 탭을 이용해서 회사 고유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고유번호 등을 이용해서 외부감사계약 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시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트 접수 시스템에서 수정하시면 자동 반영이 됩니다. 로그인하신 다음 감사인 선임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회사 제출 서류 탭을 선택한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 보고서를 클릭하여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회사 개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회사명과 고유번호를 입력하시고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 첫 번째로 법인 구분란이 있습니다. 회사 유형에 맞게 금융회사, 대형 비상장회사, 유한회사 등 해당 여부를 선택하시고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 감사위원회의 설치 대상 여부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는 감사위원회가 실제로 있는지, 감사위원회의 설치 대상 여부는 법상 의무가 있는지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 회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 즉 법상 회사의 감사를 선정하는 자로 감사위원회, 감사, 회사 등이 있습니다. 회사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감사가 없는 회사 해당 여부,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여부 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약 감사인명은 회계법인 혹은 감사반 등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빨간색 네모의 감사계약 변경 여부는 처음으로 계약 체결 시에는 초도, 기존 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 과거 6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중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 유형이 자유선임이면 자유선임, 지정감사를 받으셨다면 지정, 해당 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출할 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상으로 입력한 회사 개황에 따라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가 자동으로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데 해당하는 입력칸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데도 활성화되어 있다면 앞선 회사 개황 입력 시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회사 개황을 입력하셨다면 거기에 활성화된 칸에 있는 서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계약 선임 공문,
감사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은 항상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기 감사인과 다른 감사인으로 변경 시 감사인 교체 사유서를 첨부하고 전기 감사인의 의견 진술이 있는 경우 정기 감사인의 의견 진술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감사인 선정 주체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의사록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인이 대리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출 자료에 대한 책임 동의를 클릭하시고 SMS 수신 여부를 확인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접수하신 이후에는 접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셨다면 처리 상태가 접수 완료로 나오게 됩니다. 접수 완료 이후 금감원에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고 외부 감사인의 계약 보고까지 검토하여서 최종 완료가 되면 처리 상태가 최종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처리 완료가 되었다면 종료가 되고 외부 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트 미제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반송으로 표시되는 등 처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 보고 제출 완료 후 제출 자료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기제출한 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새롭게 다시 수정된 내용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